그 갱년기가 이제 지나면서 정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심한 두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동맥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랬죠. 근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집 앞을 산책하려고 길을 걷는데 다리가 자꾸 휘청거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다리가 슬쩍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응급차를 타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무료였고 사실은 생사의 고비를 경험하면서 저도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네. 와, 이거 진짜 상황을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데 와, 정말 많이 놀라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얘기 듣는 저희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놀랄 수밖에 없는데 뇌동맥류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혈관 질환인 거잖아요. 갱년기와 이게 또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먼저 뇌동맥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사진처럼 뇌혈관이 풍선이나 꽈리처럼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말하는데요. 유병률을 살펴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2배 가까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완경기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이 갱년기 여성에게 뇌동맥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 역시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혈관 내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갱년기가 되면은 혈관 건강 또한 약해지기가 쉬운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은 편두통과 안면 홍조 같은 혈관 운동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은 70%, 뇌 심내혈관 질환 위험은 5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들은 혈관 건강이 무너졌다는 시그널이자 혈관 질환의 도미노의 시작일 수 있는 겁니다. 또 들으면서 지금 좀 깜짝 놀란 게 사실 저희 어머니도 갱년기가 되면서 안면홍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좀 남들 보기에 좀 신경 쓰이는 정도다. 뭐 그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혈관 질환 도미노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누구나 겪는 거지만 심각한 질환의 도미노를 부르는 게 또 있는데요. 네. 거의 모든 중년 여성들이 겪는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나이살입니다. 나이살. 나이살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나이살.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는 물만 마셔도 그리고 맞아요.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예. 자,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경향이죠. 50년 가까이 활발하게 분비하던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이 충격을 완화시키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려는 몸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자,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지방이죠. 지방에서? 무서워. 아하. 지방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을 생산하는 게 있고요. 아하.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나이살이 찌는 이유가 되는 건데요. 실제 갱년기 여성은 식생활 습관에 변화가 없어도 평균적으로 한 해 0.8kg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 공감하는 게요. 제가 평생 45kg대를 유지했는데 맞아. 네, 항상 한 번도 5 이상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날씬했어요. 네. 예. 그런데 세상에 갱년기가 되니까요. 얘가 스물스물 찌더니 5kg 이상 찌는 거예요. 근데 사실 5kg면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문제는 이쪽으로만 갑니다. 5kg가. 그러니까 맞아. 허리 둘레가요. 원래 23인치였는데 이제는 28인치까지. 네, 28인치까지. 원래 와. 일단 체형이 바뀌니까 뭐 옷이라는 게 옛날하고는 완전히 이제 입는 제 성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팔다리는 살이 빠져요. 네. 그리고 배로만 집중적으로 이티처럼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유, 저 예비 갱년기 여성으로서 요즘 살짝 저희 그 뱃살이 막 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희 씨가 걱정할 만해요. 하지만 걱정도 해야 되지만 이제 나이살이 더 붙기 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복부를 중심으로 쌓이는 내장 지방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나쁜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각종 만성 대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나쁜 염증 물질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암이죠. 이 암을 부르는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대장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복부 비만율이 0.07만 상승해도 대장암은 무려 2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갱년기 나이살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게 아니라 암을 부르는 질병 도미노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나이살을 빼기 힘든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죠? 예. 아니, 그런데 이 나이살이 암까지 부를 수 있다? 이거 정말 왜 갱년기가 전신까지 무너뜨리는 질병 도미노의 시작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죠.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질병이라도 초기에 제대로 진단해서 치료하면 그 예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갱년기에 나타나는 첫 증상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갱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질병들을 실제 도미노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초반에는 안면 홍조, 발암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이야, 우울증, 저렇게.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질병들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이야. 건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갱년기는 40대 중후반에 시작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 만큼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제 연령별 갱년기 진료 인원을 보면 50대에서 60대도 많지만 40대 환자 역시 7만 554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17.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로 적지 않은 수죠. 저도 사실은 40대 중후반에 갱년기가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갱년 괜찮아 지나가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관리를 안 하면요 갱년기가 끝나지 않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잖아. 한 1, 2년 지나면 지나간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갱년기를 제가 지금 10년 넘게 아직까지 증상이 있거든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정말 저처럼 힘든 시기를 오래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갱년기는요,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돼요. 증상이 점점 늘어나고 각종 질병 도미노로 이어지면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무한 갱년기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요. 갱년기 증상을 겪는 연령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40대에는 약 43%, 50대에는 약 23%, 60대에는 약 17%로 조금씩 줄어들어가죠. 그런데 그러다가 70대에는 다시 27%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신기하다. 이상하네요. 갱년기 여성의 약 15%가 완경 후에 10년에서 30년까지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갱년기는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처럼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을 고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